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상현실 시야 검사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무현입니다. 네, 이 주제를 생각한 이유가 한 번씩 그 진료를 보다 보면 기존에 있는 험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매우 정말 검사를 힘들게 하시고 잘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릴라이빌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혹시나 이게 좀 더 환자한테 프렌들리하고 우리 진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간도 좀 덜 차지하고 혹시나 환자분들이 그 다른 특별한 암실이나 이런 거 없이도 혹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검사 방법이 최근에 좀 많이 개발되고 있는 듯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그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스탠다드 험프리 페리메트리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사진을 보면 검사 기기가 커다란 검사 기기가 있고 그리고 환자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설명해주는 테크니션이 같이 나와 있는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검사 시행 전 검사 방법에 대해서 테크니션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특정 자세 그리고 중앙에 픽세이션 포인트를 주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설명이 끝나고 나서 테크니션이 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이 계속 환자가 잘 검사를 하고 있는지 주시점을 보는지 항상 주의를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항상 주의를 준다 하더라도 검사 대상자들이 매우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검사 시행이 어려운 것이 좀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그 둥근 방구 안에 직접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픽세이션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공의 때 항상 그 비주얼 필드 방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과 항상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요 주시점을 잘 보고 있는지 항상 교육을 해야 되고 환자들은 난 잘 보고 있다 했는데도 그 검사하고 난 픽세이션 로스가 막 19에 19, 막 20에 20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직접 하게 되면 요 검사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 주시점을 보고 주변 시야로 이렇게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있는 걸 안 보고 이렇게 클리커를 누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사람 본능상 이런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있으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돌리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능을 억제하고 하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검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다독여도 막상 검사가 이렇게 나오면 매우 당황스럽고 또 다시 환자를 다독여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또 특히나 이런 걸 놓치고 교수님 방에 검사 결과가 또 들어가 버리면 교수님의 또 분노도 살 수 있고 좀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골드 스탠다드로서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많은 데이터도 쌓여 있고 이런 그 농대장 진행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검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상당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에게 그 픽세이션 포인트를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되고 이러한 포비에이션 리플렉스를 억제를 한 상태에서 주변 시야 자극이 있을 때 새로운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나타났을 때 그 보려고 하는 그 본능도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테크니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환자마다 다 한 5분 이상의 설명을 이루어져야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테크니션도 항상 상주해서 그 환자 검사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지만 일단 의미 있는 검사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검사고 항상 이렇게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고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환자분들도 힘들고 일단 최대 한 1년에 한 2번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좀 보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나 그런 패드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들도 개발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근데 이 검사도 일단 공간 차지하는 거나 이런 환자 편의를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시야가라는 게 결국 그 물체와 사람의 그
눈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시야가 다 결정이 되는데요. 이 시야가 또 모니터와 환자 눈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시야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환자 눈의 그 거리가 통제된다 하더라도 이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환자의 그 저희가 검사하고자 하는 망막에 위치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로 개발되기 때문에 각각 모니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밝기 조절이 똑같이 통제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나 화면 밝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통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그 통제를 가능하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품마다 그런 기기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험프리 검사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VR 고글로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VR 쪽으로 이런 고글을 씌워서 하는 검사가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 VR 검사에서는 일단 험프리랑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픽세이션 포인트를 항상 주시를 해야 되고 눈 움직임이나 고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환자 편의에 따른 검사가 잘 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상용화된 여러 가지 VR 회사 고글로는 이런 검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기마다 그 화면과 그 눈 사이 거리가 다 다르고 밝기나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통제가 어려워서 특정 개발된 고글로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력과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 포비얼 해상도와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어느 정도 낮으면 검사 결과가 좀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어느 검사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그 논문에서 여러 가지 상용화된 제품들의 그 각각 단안의 시야각들을 나타낸 그 도표인데요. 어느 정도 그 페리메트리 앵글까지는 커버는 하지만 이게 중심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해상도나 밝기 조절이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 시야로 가면 갈수록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 시 자극에 줄 수 있는 밝기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시야 검사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용화된 제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십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20도, 30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화된 고글에서는요. 그래서 최근 다른 논문들이나 이런 그 개발된 제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셋 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정면 주시가 필요 없고 눈 움직임이나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픽세이션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트래킹돼서 이렇게 캐치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새로운 그 눈을 움직이는 얼지를 억제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환자 친화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검사 방법은 일단은 중심 픽세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환자가 눈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 시자극이 또 새로운 픽세이션 포인트가 되고 또 다른 또 주변 시야로 또 새로운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 검사를 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검사를 해도 계속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기존 험프리 시야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이 기기 장비를 그냥 집에 갖고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한 40번 넘게 검사를 해도 환자분들이 괜찮다,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검사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서 계속 해도 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검사를 한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자주 검사를 하니까 목내장의 진행 정도를 한 66%에서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화면의 그 밝기 조절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래시홀드 테스트는 좀 아직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직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른 그 컨퍼런스에서 그 실제 착용자가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극이 있으면 고개를 딱딱 돌리게 되는데, 이거를 찾으면 결국에는 그쪽에 시자극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커 대신에 네, 고개를 움직이는. 네, 클릭하면 없습니다. 목 아픈 사람은 못하겠네. 네, 약간 그건 좀 근데-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그럼 스태틱이에요? 아니면 카이네틱이에요? 스태틱이지. 스태틱이에요. 근데 네. 그 아까 그 골드만 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나요? 그림은 그런데 그 해석 도표는 또 약간 험프리 비주얼 필드 테스트처럼 나타나는. 근데 본인이 반응을 어떻게 했지? 이걸 뭐 눌러? 아니요. 아니, 네, 고개를 고개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네, 눈 움직이면 위에 움직임이랑 오면 위에 네, 하고 네. 옆으로 오면 옆으로 하고. 네. 그것만. 그래서 자극 부위에 그 트래킹이 되는 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그 반응을 구글에서 했다. 예, 안 반응을 보이면 했다. 안 예, 돌리겠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VR처럼 하는 네, 거네 네, 그냥. 맞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화살 쏘는 게 더 낫겠는데. 아, 불 나오는 거 예. 진짜 이렇게 해야지. 피하고. 화살 쏘는 거. 근데 해야지. 딴 방향으로 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화살이 일단 오면 피하면 피하면 무조건 반응이 그냥 있는 걸로. 보이는 네. 걸로 해야지. 그래서 그냥 불만 봐갖고는 네, 네. 뭐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뭐 프로그램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약간 짙은 도표는 자주 검사를 했을 때, 그리고 요거 좀 옅은 파란색은 우리가 흔히 하는 1년에 2번 하는 시야 검사를 했을 때 그 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데시벨 정도 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감안하에 농대장 진행을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도표인데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2번 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는 걸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검사를 자주 하게 되면 될수록 그걸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게 도표고, 이런 VR 고글로서 좀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검사를 하게 되면 좀 더 녹내장의 프로그레션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사 그 할 때는 약간 골드만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요 기기를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 험프리랑 약간 암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한 10번의 반복적인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시야 손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복 테스트를 해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것도 24도고 이것도 24도. 예, 24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뭐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 기존 그 여러 가지 뭐 스타패스트나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 VR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 좀 더 명확한 시야 검사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용화되고 환자분들께 다 적용이 가능하다 하면 좀 잦은 검사를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거부감이나 불편감을 안 느낄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대기 시간에 그냥 끼고 있으세요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검사 시간이 그 진료 시간이 되면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집에서 하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계속 하기 싫다. 네. 30일 동안 계속 하기 싫다. 내가 볼 때 네. 환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매일 할 것 같은데. 강박에 계속해서 이번에 보이나 하면 계속 이마 안 보인다 하는 네. 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네. 물론 뭐 이게 원래 느린 녹내장은 검사를 필드를 더 자주 해야 되고 빠른 속도는 검사를 적게 해야 적게 된다고 적혀 있는데 네. 그래도 검사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너무 환자 피폐해지잖아. 옆에 검사기에서는 계속 네. 약간 불안한 네. 마음이 있으면 네. 그걸 계속 필드를 계속 하는데 해보고 싶잖아. 자꾸. 그러니까 계속 아. 저번 어제는 이게 약간 보인 것 같은데 이번 보이네 아. 다 불안 다시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둬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휠체어, 베드리든이나 뭐 휠체어 타고 있어서 그런 뭐 사람들. 그런 분들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고글로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만 되면 어느 정도 요 검사를 해볼 수 있어서 녹내장 검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글라코마의 그 스트럭처와 펑셔널 관계에 대해서 좀 좋은 리뷰 논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근데 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인데? 다음 주에 내년. 발표 하나? 내년에. 내년에.